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국민연금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저평가 기업 딱 3개 2탄입니다. 저희가 1탄을 진행했었는데 추가로 뭘 더 알려달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2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해서 뭘 사고 있는지, 뭘 그렇게 많이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또는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힘을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랑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 국내 주식을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 실질적으로 100% 중에서 해외 주식이 35%, 국내 주식이 15%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국민연금은 미국 주식의 거의 2배 이상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주식 중심으로 확인해 봤지만 과연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진심을 다하는 거는 사실 해외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맥상통합니다. 국내 주식 가는 방향과 해외 주식 가는 방향이 거의 같을 거예요. 반도체면 반도체, 제약이면 제약, 뭐 건설이면 건설 같은 방향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해외 주식도 뭘 사고 팔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잘 하나요? 국민연금은 뭐 미국 주식은 좀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실제 수익률을 보면은 2025년도 이게 이제 1월에서 7월 수익률이고요. 이게 2024년도인데 지금 보시면은 2024년도에 국내 주식은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6.9% 정도 마감을 했는데 해외 주식 수익률을 보면은 국민연금입니다. 34%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잘했죠. 그리고 올해는 국내 주식으로 38%, 해외 주식으로 5% 플러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도 꽤나 나쁘지 않게 흐름을 잘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민연금이 과연 어떻게 이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을 따라갑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국내 반도체 기업이 올라가고요. 미국에 있는 원전 기업들 뉴스케일 파워나 아니면은 뭐 오클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야 국내 원전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먼저 우선하고 그다음 국내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주식도 같이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나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이 궁금하다 하시면 1탄 있습니다. 이게 1탄이거든요. 1탄 영상 보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저희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 국민연금만 체크하면은 사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가로 좀 이 해외 유명한 투자사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좀 뜬금없이 비중이 늘어난데 또는 좀 격하게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를 체크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리밸런싱인데 우리가 국내 주식 리밸런싱은 아시겠지만 이게 5% 룰이라고 해가지고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분 변동이 1%씩 일어나면은 이거를 빠르게 단기간 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뭘 사고 있는지 뭘 팔고 있는지 또 비중 큰 것들 위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 주식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고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요. 사실 후행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해외 주식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전 분기랑 이번 분기랑 뭐가 달라졌나를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이걸 샀고 이걸 팔았구나. 저걸 팔았고 이걸 사는구나. 뭘 어떻게 하는구나. 이거를 확인해야지 이거를 실시간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담은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SEC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는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제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는 6월 30일까지고 그러니까 2분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2분기까지 나온 거는 언제까지 제출하냐? 그럼 보통 8월 15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분기 보고서는 언제 나오냐? 이건 9월 말에 끝났잖아요. 끝났으면은 45일, 그러니까 11월 15일에 3분기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번 2분기 보고서를 보고 2분기에서 뭘 사고 팔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이거를 상방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상방을 꺾어서 다른 걸 팔고 다른 걸 사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뭘 사고 있고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들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찾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뭘 기술을 써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매수 매도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셀이죠.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해서 뭘 사고 팔았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비중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샀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넷플릭스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TT. 넷플릭스 이 실제 미디어 또는 이 OTT 관련해서 좀 더 괜찮게 봤는지 일단 넷플릭스에 대해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AI 데이터 센터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자상거래까지 하고 있는 기업인데 0.19%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0.18% 추가를 했고요. 테슬라는 그래도 꽤 괜찮은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애플로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원 파이낸스 이거는 그냥 뭐 신용카드 또는 이 작은 이 금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작다는 게 아니라 이 소매금융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중이 막 임팩트 있게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빅테크나 좀 주요 기업들 위주로 비중을 늘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매도 기업 봐야겠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사에 대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비중을 늘렸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보험사를 오히려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이제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CRH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 건설을 할 때 들어가는 이 그 부품이나 또는 건설에 들어가는 뭐 구조물들 뭐 이런 것들 납품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 별로 안 좋게 보는지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일라이릴리 이 제약바이오 매도했는데 또 여기 밑에 존슨앤존슨이 있죠. 제약바이오 또 비중이 나왔고 보험사 제약바이오 바이오를 안 좋게 보는 건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의류 소매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도가 좀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좀 안 좋게 보나? 그럼 앞으로 3분기는 제약바이오를 더 팔았는지 아니면은 홀딩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3분기에 과연 이 빅테크라든가 주요 기업들의 상방을 꾸준히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메타, 그 다음에 지수 상방, 그 다음에 브로드컴, 구글, 테슬라 우리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면은 매수 시기가 엄청 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산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냥 옛날에 산 거가 비중이 제일 큰 거고 최근에 비중 조절하고 있는 거는 옛날에 산 거 포함하고 이제 최근에 조금 비중 늘리거나 아니면 산지 얼마 안 된 것들 위주로 지분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포트에서는 우리가 막 이렇다 할 큰 방향성을 느끼진 못했어요. 그냥 바이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나? 라는 생각 정도는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투자사들 중에 좀 의미 있는 곳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2007년 8년 리먼 브라더스 때 하방 베팅을 해서 큰 수익을 냈던 투자가 중 한 명이죠. 상당히 유명한. 그분은 과연 2분기에 뭘 샀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클 버리는 과거에도 뭐 테슬라 풋을 했다가 뭐 손실을 크게 낸 적도 있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이 곤조가 있고 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이 국민연금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매도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워렌 버핏이랑 똑같이 비중을 크게 늘렸어요. 체인지가 보면은 18%면은 엄청 늘어난 거죠. 그래서 보험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EGN 이게 같은 경우 항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이 또 18%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룰루레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깅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메타 플랫폼즈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 메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12%. 그 다음에 이제 이스티 로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에스티 로더 얘기하는 거예요. 뷰티 기업이고요. 7%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지금 곤조가 느껴지죠, 비중에서. 그래서 보험사랑 항체 플랫폼, 레깅스, 그래서 큰 방향성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매도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 푸시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방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하방을 취소했습니다. 거의 비중 절반을 다 내보내 버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일단 상방을 보는 걸로 바꿨구나. 그냥 지수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마이클 버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2분기 결론으로 보자면. 근데 매도한 거 보면은 다 보면은 알리바바, 그 다음에 뭐 테무, 그 다음에 JD, 그 다음에 트립 보면 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물량은 거의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을 되게 안 좋게 본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그냥 상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2분기에 바꿔버렸습니다. 왜? 풋을 매도했어요. 엔비디아 콜이 아니라. 그래서 엔비디아는 하방을 안 본다, 상방을 보되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이나 레깅스 뭐 이쪽을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큰 방향은 없죠. 예, 그 대신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하방을 포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봐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한 이유가 매년 계좌 수익률을 뭐 30%씩 내고 있는 유명한 분이고, 자산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9조 이상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뭘 사고 팔았냐? 근데 이분의 이제 포트폴리오는 좀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정적인 상방을 위한 우상향을 위한 포트 리밸런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추가한 거를 보면은 이 반도체 소재 기업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추가, 희귀질환 치료제 보면은 요새 항체 플랫폼 희귀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일반 대중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좀 첨단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템퍼스 AI나 뭐 이런 이 우리가 AI를 활용한 제약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조금씩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너브라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영화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러셀 상방, 중소형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본 거죠. 근데 상당히 투자를 잘했죠. 금리 인하하면서 중소형주 크게 올랐죠. 자, 러셀 상방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한 게 쿠팡,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쿠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세라, 유전자 진단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HR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쪽인데 뭐 사실 개인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거를 골라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필립 모리스 담배고, 그 다음에 YPF 석유 가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가질 만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반도체 소재를 리밸런싱을 했고, 그 다음에 쿠팡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메인은 뭐냐? 전체적으로 그냥 긍정적인 우상향으로 만드는 거지 뭐 특징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러셀 상방 상당히 투자 잘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립을 봤어요. 그럼 이 중립 말고 조금 한쪽으로 쏠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시타델. 이분이 조금 쏠렸어요. 어디로 쏠렸냐? 2분기에 뭘 샀냐면 시타델이 비트코인에다가 비중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에 거의 몰빵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투자했고요. 그다음 넷플릭스 하방도 투자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넷플릭스 상방과 하방을 둘 다 투자하는 거는 그냥 일부 우리가 해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스닥 하방,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코인 거래소까지 투자를 해놨죠. 그래서 시타델은 일단은 비트코인의 우상향을 보신 분이고, 추가적으로 나스닥에 대한 조금 이제 이 견제하는 부분이 있다. 비중이 크게 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매도한 거 보면은 S&P 500 하방 매도, 상방 매도, 상방 가는 거 하방 가는 거 다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해지 걸어놓은 거나 아니면 충분히 올라간 거나 좀 해소를 시키거나 또 익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상방도 어느 정도 익절 나갔고요. 자산관리회사 러셀 하방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좀 크게 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지 잘한 선택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해칭한 거, 취소한 거 제외하고요. 이 코인에다가 조금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타델은 코인 우상향으로 좀 2분기에 봤는데 과연 3분기까지도 이걸 유지하고 있는지, 3분기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 자신의 의견을 많이 드러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하워드 막스입니다. 오크트리 캐피털의 이제 이 유명하신 분이고요. 하워드 막스를 보시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되게 뚜렷해요. 첫 번째 스파이풋 S&P 500 하방입니다. 7.16% 지분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수 하방에 투자해 놓으셨고요. 2분기에. 근데 사실 2분기에 투자해 놓은 거면 선택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이 안 좋을 것 같다. 이 XHB가 뭐냐면은 이게 주택 건설에 대한 우상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홈 빌더잖아요. 풋이에요. 주택 건설 하방 투자해 놨고요. 그 다음에 러셀 하방, 러셀도 떨어질 거다라고 봤는데 이거 오르고 이거 올랐죠. 근데 콘택트 렌즈 이거는 우리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남미 금융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너지 기업,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브라질, 중국. 그래서 중국은 대부분이 지분을 좀 매도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중국 매도는 하고 있는 거고 딴 건 중요하지 않은데 하워드 막스가 지금 완전 그냥 거의 하방으로 2분기에 리밸런싱을 했는데 이게 과연 3분기에 이 지조를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포기를 할 것인가 좀 이게 궁금하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전체를 봐도 좀 하방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모든 다 이 투자사들을 끌고 올 수는 없고 제가 전부 체크를 해봤을 때 결론을 내자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포함 대부분 투자사들은 AI 반도체 일단 상방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AI 반도체랑 지수 상방을 보고 투자를 많이 했고요. 일부 제외한 투자사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일부를 제외한,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걸 매도했냐? 바이오랑 보험사 쪽에서 비중을 좀 덜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들, 전통적인 보험사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아까 시타델처럼 또 누가 매수했냐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캐시우드 유명하신 분이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또 비중을 많이 태우는 투자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11월 15일 날 3분기가 됐을 때 과연 이 임팩트 있는 움직임을 보였던 분들이 어떤 추세로 바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이 좀 가겠구나, 저쪽이 좀 빠지겠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 하방을 크게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 하방보다는 일단 상방으로 틀어놨어요. 2분기에. 하워드 막스는 S&P 500에 비중을 크게 추가했습니다. 여전히 하방을 봐요. 그럼 과연 3분기에 누가 지분을 바꾸고 누가 방향을 바꿀지를 봐야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아셔야 되는 건 45일이 늦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들이 45일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로 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45일 늦더라도 이 보고서에 따라서 뭘 사고 팔았는지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전히 상방인 분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 중에 일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일부는 하방에 좀 비중을 크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도 AI 반도체랑 지수 상방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는 이유는 어떤 기업이 세다, 어떤 기업이 강하다를 보는 건 아니고 AI 반도체 지수 상방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유명한 또는 덩치가 큰 투자자들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말로만 항상 입에 올리던 분들은 어디에 비중을 크게 추가했는지 확인하는, 큰 물줄기를 확인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누가 이제 한국 제가 국민연금 글 확인해 봤을 때 해외 주식도 해주세요라고 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다음 3분기 나오면 한번 변화의 우리가 방향성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그러니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필요도 없고요. 입력할 때도 없고 받아서 저희가 쓸 때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요. 그럼 그 푸시 알람에 대해서 뭐 허용하시겠어요? 뭐 승인하시겠습니까? 이것만 승인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테슬라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10월 2일, 1일, 30일, 29일, 26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항상 무료로 평생 운영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다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갑니다.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